미해결 사건 전담부 4호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네요. 첫 번째 사건, 사카이대 대나무숲 소녀 실종 사건. 2005년 4월 29일 일본 카가와현 사카이대시. 그날은 고시키다의 방문객 센터 안쪽의 대나무 숲에서 죽순 캐기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당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던 5살의 오오니시 유키는 어머니와 그리고 언니의 손을 잡고 그 이벤트에 참가를 했다. 유키의 가족 외에도 18가족이 더 참가를 해서 약 6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꽤 규모가 있는 지역의 이벤트였다. 대회는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대회 종료 시간인 오후 2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이제 막 4번째 죽순을 찾아낸 유키는 흥에 겨운 나머지 한 개만 더 찾아올게요 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한 뒤 혼자서 대나무숲 안쪽으로 달려갔다. 그때 시간이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바로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오후 2시가 되어 대회가 종료되었지만 유키는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대나무숲 부근을 수색했지만 유키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후 오후 3시에는 방문객 센터 측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오후 3시 45분경 경찰이 도착을 했다. 경찰은 경찰견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약 3천여 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된 그런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유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오후 2시의 대낮에 6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의 소녀가 호련히 사라진 것이었다. 대나무숲 부근에는 연못이 있어서 혹시 유키가 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연못의 물을 모두 빼냈지만 유키와 관련된 단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당일 유키가 쓰고 있던 모자나 신고 있던 신발 같은 유품도 전혀 발견되지가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의 미스테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산책로에서 조금 벗어난 중림의 한가운데의 공터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유키의 물통 냄새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던 경찰견 한 마리가 공터 한가운데 멈춰서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경찰은 다음날도 4마리의 경찰견을 투입했지만 그 4마리 역시 그 공터에서 멈춰섰다. 참고로 경찰견은 지면과 신발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에 의지하여 수색을 한다. 만약 유괴 사건이라면 유키의 냄새가 멎어도 범인의 냄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견은 그것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경찰견이 수색을 중단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마찰이 중단되었다는 뜻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산골이어서 자동차의 진입은 불가능한 그런 곳이었다.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중에서 유키를 납치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는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헬리콥터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유키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이 사건이 벌어진 고시키다이는 예로부터 요괴가 나온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산이었다. 유키는 정말로 요괴에게 잡혀가기라도 한 것일까? 2005년 벌어졌던 이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다. 사라진 유키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사건, 악마의 시 번역자 살해 사건. 1991년 7월 11일 일본 츠쿠바 대학 조교수인 이가라시 히토가 대학교의 엘리베이터 홀에서 살해당한 뒤 그 이튿날인 7월 12일 발견이 되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혈액형과는 다른 O형의 혈흔과 범인이 남겨둔 것으로 보이는 중국산 쿵푸 슈즈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였던 이가라시 조교수는 1990년 살만 루슈디의 소설 악마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한 사람이었다. 그는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이란에서 유학을 하며 이란 왕립 철학 아카데미 연구원으로 일했을 정도로 이슬람과 이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인물이었다. 악마의 시는 1988년 영국 소설가 살만 루슈디가 써낸 소설로 무함마드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슬람교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슬람권에 엄청난 반발을 샀던 그런 소설이었다. 그로 인하여 살만 루슈디는 물론이고 출판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소설가 살만 루슈디는 그 후 10년이 넘는 세월을 영국 정부의 비호하에 몰래 숨어 살아야만 했다. 이와 같이 당시 악마의 시에 관여하는 것은 이슬람권 전체에 공분을 사는 일이었다. 이가라시 히토는 그 악마의 시를 번역 출간하며 사형 선고는 실수였습니다. 라던가 이슬람은 원래 훨씬 더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의 종교였다. 라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었기에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란 정부의 암살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그의 죽음을 보도했던 이란의 일간지 사람이 이가라시 히토의 죽음은 전 이슬람 교도에겐 희소식이다 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이러한 의견은 더욱더 힘을 얻었다. 미국 CIA의 전 직원인 케네스 폴락은 이란 군부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목격되기 쉬운 엘리베이터 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른 이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간지 후미 하루의 1998년 4월 30일 호는 사건 당시 도쿄 출입국 관리소가 추쿠바 대학에 단기 유학을 와 있던 방글라데시인 유학생을 용의자로 지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 유학생은 이가라시의 시체가 발견된 바로 그날 오후 방글라데시로 귀국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권 국가와의 마찰을 두려워했던 일본 정부는 수사를 그대로 종결했다는 것이 후미하루의 기사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 경찰은 목격이 쉬운 엘리베이터 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간의 원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그 방글라데시인 유학생에 대한 추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수사 도중 이가라시 조교수의 책상 서랍에서는 살해 몇 주 전에 쓴 것 같은 그런 메모가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이가라시의 글씨로 단노우라 전투에 관한 사행시가 일본어와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사행의 단노우라에서 살해당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상했다. 일본어로 적혀 있는 부분은 원문 그대로였지만 프랑스어로는 계단의 뒤에서 살해당한다 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메모를 적은 시점에 이미 이가라시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 이 사건은 이후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남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11일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외국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일본 국내를 떠났을 경우 시효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 유류품을 모두 유족에게 돌려주고 이 사건을 종결해 끝까지 미심쩍은 부분을 남기고 말았다.